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파트너 잔소리 처방전입니다. 오늘은 고소를 했거나 아니면 고소를 당했을 때 이 형사 절차라는 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내가 뭔가 대처를 하고 누군가를 고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지 적절하게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라는 사람이 저를 고소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김철수가 박성민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그러면 그 고소장이 맨 처음에 경찰서에 접수가 됩니다. 그럼 경찰서의 경찰관이 저를 이제 부른단 말이죠. 박성민 씨, 당신이 뭐 이런 내용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접수가 됐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경찰서로 출석을 하십시오. 가면 제가 이제 피의자, 그러니까 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조사도 받고, 그 다음에 경찰이 이제 뭐 제가 명예훼손을 했다고 김철수가 주장하는 뭐 인터넷 글이라든지 주변 사람 증언도 좀 들어보고 여러 가지 수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경찰이 결론이 나올 거예요. 결론은 둘 중 하나겠죠. 죄가 있다 아니면 죄가 없다. 왜냐면은 경찰은 수사를 하는 사람이지 뭐 이 사람이 뭐 징역 몇 년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찰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결정을 내리게 돼 있어요. 죄가 있다 아니면 죄가 없다. 죄가 만약 없다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끝이에요. 그리고 죄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은 이 수사 결과를 검사한테 보내게 돼 있어요. 이거를 송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다고 생각이 들면은 검사한테 기록을 안 보내니까 불송치. 그럼 그 다음에 검사가 기록을 받았어요. 기록을 검토를 해보겠죠. 검토를 해보고 나면 검사도 이제 처분을 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검사가 처분할 수 있는 선택지가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죄가 있다. 경찰이 죄가 있다 그래서 넘겨서 봤는데 내가 보기에도 이건 죄가 있네? 그러면은 검사도 결국 이제 그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사람일 뿐이지 판결을 내린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서 원칙적으로 판사가 이 사람에게 유죄 판결문을 쓰기 전까지는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이 사람을 무죄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판결문을 쓰는 사람은 검사가 아니라 판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생각하기에 박성민이 아무리 죄인이라고 생각이 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박성민한테 처벌을 받아라 라고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죄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박성민을, 그 박성민의 사건이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법원으로 넘겨서 판사로 하여금 박성민에게 유죄 판결문을 쓰도록 유도를 해요. 박성민의 사건을 법원에 넘기는 절차를 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보기에도 박성민이 죄가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기소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재판이 진행돼 가지고 박성민으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받도록 하고,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보면은 굉장히 많은 범죄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박성민이 뭐 예를 들어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소위 말하는 잡범에 해당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판사 수도 법으로 정해져 있고 검사 수도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정말 별거 아닌 잡범들을 하나하나 재판에 넘겨서 하나하나 재판을 하려면은 이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약식 기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소긴 기소인데 약식으로 간단하게 하자는 거죠. 박성민이 죄를 지은 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증거를 보니까 빼박인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이걸 재판까지 하기엔 너무 인력 낭비인 것 같다. 그래서 검사가 판사한테 제안을 하는 거예요. 판사님, 내가 보기엔 박성민 이 정도 증거가 있으면 죄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심하진 않으니까 그냥 벌금 좀 주고 끝내버리시죠 라고 약식기소 처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판사가 검사의 제안을 듣고 나서 한번 기록을 검토를 해보고 검사님 내가 보기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해서 도장을 찍어주면은 저는 이제 벌금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는 나의 정당한 권리인데 판사랑 검사가 뭐라고 나 재판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나를 유죄로 만들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약식 기소를 받아서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식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억울하다. 나는 벌금형이 아니라 무죄다. 아니면은 벌금이 너무 과도하다. 벌금을 깎아달라.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정식적으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검사가, 경찰은 죄가 있다고 생각해서 기록을 넘겼는데 검사가 기록을 검토해 보니까 이 사람 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끝내야겠죠. 뭐 혐의 없음, 무혐의 이런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끝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만약에 검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중한 것 같진 않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는 약식 기소를 할 수가 있다고. 근데 그거보다
더 범죄가 경하고 얘를 봐줘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장발장이에요. 일주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어가지고 굶어 죽기 직전에 빵집을 들어가가지고 크림빵을 하나 훔쳐서 먹었어요. 당연히 절도죄가 되죠. 근데 너무 딱하잖아요. 범죄가 제가 무슨 뭐 몇천 몇억짜리 뭐 귀금속을 훔친 것도 아니고 정말 이대로 가면 굶어 죽겠다 싶어서 빵 하나를 마지못해 하나 뺏어 먹은 건데, 이렇게 범죄가 경하고 그리고 이 사람 봐줘야 될 그런 사유가 많다 그러면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뭐냐면은 아까 죄가 있으니까 재판에 넘기는 걸 기소를 한다 그랬죠. 기소유예는 말 그대로 너는 죄가 있어서 원래대로라면 재판에 넘겨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지만 기소하는 행위 자체를 검사인 내가 유예를 해주겠다. 굉장히 이거는 좋은, 거의 무죄랑 비슷한 그런 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이 사람이 죄가 있어도 기소가 돼서 판사로 하여금 유죄 판결을 쓰지 않으면 이 사람은 무죄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 근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버리면 이 사람이 죄가 있어도 이 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검사가 힘이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기소를 할지 말지를 검사가 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선택으로 보완 수사 지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경찰이 수사 보고서를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수사 기록을 검사가 쭉 봤는데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좀 긴가민가 하다. 이 부분에서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시 사건을 경찰로 내려가지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수사를 좀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에게 다시 보고를 하십시오 라고 보완 수사 지시를 할 수가 있어요. 검사는 이런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사가 사건을 법원에 넘겨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사건에서는 판사, 검사, 피고인 셋이 이제 재판의 당사자가 돼서 이제 재판을 진행하게 돼요. 검사는 피고인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자기가 죄가 없습니다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죄가 있는 건 맞긴 하지만 그렇게 중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판사는 가운데 앉아가지고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듣고 최종적으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1심 판결이 나오게 되면은 1심 판결에 대해서 양쪽 다 인정하면 거기서 끝이고, 만약에 어느 한쪽이라도 인정을 못하겠다, 항소하겠다 그러면은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3심까지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재심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더 이상 다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내가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떻게 절차가 진행되는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애초에 제일 좋은 거는 고소할 일에 휘말리지 않고 고소 당할지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겠죠. 오늘의 잔소리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